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종목의 쏠림 현상과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부 종목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우리 지수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요 지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후장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1%가량 밀리면서 2,60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유가증권 시장은 3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200 같은 경우에는 0.26%가량 밀리면서 이 34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딛고 918포인트 선 올라서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로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엔 장중에 920선도 돌파하면서 지난해 4월의 고점을 다시금 터치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 0.5%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 개인만 나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4,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개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2,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계에서는 금융투자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도 개인만 홀로 담아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 1,900억 원 물량의 소화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200억 원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방향성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간 22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6거래일째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4천 계약을 넘게 던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AI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와 손을 잡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MS365 코파일럿 이용료를 공개한 것도 우리 증시 AI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로 마감했다는 점도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딥노이드와 JLK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딥노이드는 현재 구간 26%의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챗봇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13% 두 자릿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반도체 칩의 파운드리 물량을 삼성전자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약 2년 뒤부터 테슬라의 프리미엄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5개의 기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죠. 이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i3 시스템이 14%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38,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국전약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한 탄력이 나온 기업입니다. 현재 구간에도 24%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FDA 폐암 치료제 승인을 받은 SN 바이오사이언스와 지난 14일 합작사를 설립했다는 모멘텀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항암 주사제 시장에 함께 진출하겠다고 합작회사의 설립 이유를 밝혔는데요. 오늘 SN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훈풍을 받으면서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2시 구간이 지나면서 고점을 점점 더 키워갔고요. 현재 구간에는 25%가량 상승한 7,4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최근 개장 직후에는 상승 출발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역시나 주가가 상승을 해도 종목별로는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지수 왜곡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이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도 여쭤봤는데요.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역시나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앞으로의 방향성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분명히 관련 종목으로서의 수급이 나와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자체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아니면 포스코그룹 같은 2차 전지주들로서의 이 시총 상위 종목들과 위주로서만 수급이 붙어버리다 보니까 사실상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에코프로가 지금 11%,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11%의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보통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로 시가총액 대비로 한다라고 하면은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 거의 한 50%, 60%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너무 2차 전지에 집중되다 보니까 증시 자체는 불안정한 모습. 이런 시장에서 과감하게 추격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적으로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든지 눌림목에 대한 추가 매수 타점을 공략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좋은 매매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 저점 매수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과 이슈들을 좀 선정을 해야 될까요?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2차 전지주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조만간 코스닥 대장주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10위권 내에 4개 종목이 2차 전지 관련주에 속하는데요. 특히 에코프로의 경우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 선을 지켜주며 황제주 자리를 굳건히 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자릿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썼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코스닥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 최근에 정말 뜨거운 이슈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이 사실 바이오가 가장 컸었는데요. 어느덧 2차 전지에게 내어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갈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앞서 시장 분석해 주셨을 때 얘기해 주셨지만 에코프로 BM이 지금 거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이미 대장주는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바지 사장이라는 개념 쓰는 것처럼 이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말만 대장주지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주가 대장주가 되지 않았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코스닥의 주도주로서 자리 잡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이것이 향후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못 나아가는지를 봐야 돼요. 대장이 나아가지 못하는데 밑에 따라가는 이제 작은 종목들은 절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에 대한 전망을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매수는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지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또 간다 못 간다를 이야기하라고 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에코프로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참 재밌는 게 지금 이제 내달 MSCI 지수 편입이 이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유력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 MSC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예요? 세계 주가 지수로서 전 세계가 이제하는 그냥 뭐 대형 펀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안정성이라든지 그만큼 실적이라든지 그만큼 미래 가치에 대한 것이 충분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사실 신풍제약이라는 종목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했던 이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신풍제약이라는 종목 이제 이 MSCI 지수 편입된 종목들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흐름이 어떠냐고 하면은 꼭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엄청 기던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말 대형 이슈로서 자리를 잡아주게 되고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조정을 주는가 싶더니 뭐한다. 이 5월달, 8월달 이 당시에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돼버리면서 어떤 흐름이 나와줍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함께 이제 단기간에 7만 5천에서 24만 원까지, 21만 원까지 3배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하는 이제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아실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등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뭐 했다? 5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방 탄력이 지금 27,000부터 5만 원대까지 거의 약 2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거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외국인들의 꾸준한 수급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지속적인 우상향의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 이거는 분명하게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의 호재로 좀 보시면 좋고 다만 이것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에 대한 건 좀 제한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대다수 흐름이 비슷해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 해서 나는 이제 계속 MSCI 지수야. 이게 아니라 이 MSCI 지수는 매년 새로운 신규 종목을 편입을 시켰다가 또 퇴출을 합니다.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퇴출을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 때 MSCI 지수 편입과 함께 추가적인 2차, 3차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락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그렇게 21만 원을 찍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반토막, 마이너스 70%, 80%가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분명히 내달까지 봤을 때는 이슈가 있음으로써 얼마든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잡기에는 이제 MSCI 지수의 편입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간다가 아니라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파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거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오느냐. 우리가 이제 코스닥 업종 지수를 좀 보고 갈게요. 지금 이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1000포인트를 돌파를 시도하다가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플레이션 심화라든지 어차피 경기 침체라든지 러시아 발, 우크라이나 발 전쟁 리스크라든지 모든 것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증시가 무너졌죠.
근데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AI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있지만 증시는 하방으로 간다 했어요. 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거는 지금 에코프로와 함께 2차 전지주들의 강한 질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MSCI 지수가 편입이 되면서 에코프로가 추가적인 상방이 나와준다. 그러면 어떤 흐름이 나와주느냐. 정말로 이제 과거에 1000포인트를 뚫었지만 강한 상승을 받기보단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다? 정말 1000포인트를 강하게 뚫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게 뭡니까? 비트코인에서 봤던 것. 비트코인에서 뭐다? 비트코인이 3천만 원 간다. 아, 안 가. 3천만 원 가니까 어때요? 5천만 원 가요. 5천만 원 가니까 끝났어. 끝났다 했는데 또 8천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점차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안 가야 되는데 계속 가니까 개인들이 달라붙기 시작해요. 그러던 와중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알트코인들이 뭐 한다? 비트코인의 상승 탄력이 줄어들면서 알트코인이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20배 날아갑니다. 비트코인만큼 따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만약에 코스닥에서 뭐 한다? 1000포인트 돌파를 2차 전지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은 이제 2차 전지가 고평가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1000포인트 돌파를 시켰다. 그럼 이제는 우리나라의 강한 증시 상방은 2차 전지가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비트코인에서 나왔던 알트코인처럼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뭐 이제 포스코 그룹이 아니라 올라가지 않았던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이 10배, 20배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에코프로와 함께 2차 전지주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닥에 있는 저가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여기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이냐,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에코프로니까 산다. 과거의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그냥 삼성전자니까 산다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가 앞으로 어디로 더 나아갈 것인가를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까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늘 얘기하자면 코로나도 그렇고 뭐 어떤 테마가 나오면요, 1차, 2차, 3차 이 업종 안에서도 테마가 나뉘어요. 근데 지금까지는요, 양극재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리튬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슬슬 뭐 한다? 이 대기업들,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롯데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심지어 에코프로 같은 이 에코프로조차도 뭐 합니까? 이 새로운 변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요, 리튬이 아닌 새로운 원자재, 이런 쪽으로서의 투자 심리가 나와주면서 제2의 에코프로는 뭐다? 양극재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리튬이 여러분들 이제 에코프로도 굉장히 크지만 에코프로의 상승과 함께 리튬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10배, 20배 올라왔거든요. 리튬 이후에 따라오게 된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도 10배, 20배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로 노리겠다라고 하면요, 에코프로의 상승을 믿는다. 그러면은 에코프로를 사는 건 늘 말하지만 리스크, 보유자의 영역.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100%더 가도 떨어질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전 뜯어 말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고 오히려 에코프로가 100% 가기 때문에 10배, 20배고 더 갈 수 있는 저가형 바닥 스몰캡 종목들에 대한 종목을 좀 주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후에 그 종목까지 지금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더 많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스몰캡 종목들 지금부터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종목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좀 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 이 종목들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나트륨 관련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이 리튬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원자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매장량이 리튬 대비 1000배 이상 넘어가고요. 그래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확보된 나트륨으로서의 수급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CATL 같은 경우도 뭐 합니까? 최근에 이제 나트륨 배터리로서 교체하겠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나트륨 배터리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지속하는 만큼 분명하게 뭡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바뀌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나트륨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의 이제 대장주라는 표현이 그래요. 이 진짜 대장주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어제장에서 이제 횡령배임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이게 참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제 나왔으면은 백광산업을 제가 소개시켜드렸겠죠. 근데 이게 네. 다행히 하루 차이로 소개를 안 시켜드렸더니 거래 정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 정지 이후에 대장주가 죽게 되면요. 수급이 당연히 부대장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수급을 봤을 때 과거에 정부에서 나트륨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 이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이제 CATL에서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나트륨 배터리로 바꾼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 누구다? 애경케미칼이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좀 신고가 패턴이죠. 그래서 좀 리스크는 있어요. 리스크는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현재 17,500원대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보통 신고가 패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정말 추세가 지켜졌을 때 이 고가 대비해서 50%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2만 원에서 50%를 본다고 하면요. 3만 원대 언저리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지금 17,500원 정도대를 이제 지켜낸지 보시면서 본다라고 하면은 나트륨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 모멘텀으로서 지켜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과 나트륨 관련된 그런 배터리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애경케미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자이글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좀 자이글이라는 종목 좀 소개시켜드리기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게 네. 아쉬운 게 이제 사실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게 진짜 백광산업과 애경케미칼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으로 뒤에 소개시켜드릴 두 가지 종목은 좀 그냥 어떻게 한 발 걸쳐놓은 개념? 그러니까 어쨌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이글 같은 경우는 과거에 LFP 배터리 관련돼 있는 투자, 이 신사업 모멘텀으로서 굉장히 크게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차트만 보고서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니에요. 아닌데 자이글이라는 종목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월봉상 이게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자, 월봉상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이 구간이 뭐다? 과거 이제 저항 터치하면서 고점 돌파 첫 터치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이글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기술로서 이제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니켈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기술을 보유하는 만큼 충분히 나트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보면 되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굉장히 차트가 좀 눌리는 자리죠. 그래서 이거는 14,000원대를 좀 못 지킨다고 하면 과감히 도망치셔야지 괜히 이거는 나트륨 때문에 갈 거야 라고 끝까지 홀딩했다가는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이글 어떻게든 엮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 기업으로는 자이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나트륨 배터리와 연강성은 애경케미칼보다는 다소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마지막 기업이 오히려 차트적으로는 괜찮아요. 오.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인데 네. 이 종목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사실 그냥 2차 전지, 배터리랑은 네. 조금 크게 거리가 멉니다. 굳이 따지자고 하면요.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부품 관련 수혜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이 서진 오토모티브가 이제 이슈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CATL이라는 기업이 아까 말했다시피 나트륨에 대한 걸 이 전면 교체하면서 사실 나트륨 배터리는 CATL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CATL 같은 경우가 과거에 무엇을 하느냐? 서진 오토모티브가 인수한 기업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TSP라고. 이 TSP라고 자회사의 기업이 있는데 이 TSP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생산해요. 부품을 생산하는데 이 CATL이 뭐 한다? 국내 유일하게 그 기업을 인증 기업이라는 이슈로서 앞으로 CATL이 뭐 한다? 나트륨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이 그 자회사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가 지금 3,500원대만 크게 안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5,000원 돌파까지 나왔을 때는 정말 10,000원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크게 상방이 열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가지 종목에 대한 소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오토모티브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감속기 관련 이슈도 함께 엮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이 세 종목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2차 전지 기업들이 시가총액의 비율이 바이오 관련 기업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추이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 빅리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이슈 체크해보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이제는 상승을 멈출 종목인지 판단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정렬투자 리서치 이정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고스탑을 외쳐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의료 AI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 JLK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재 JLK는 뇌졸중과 관련해서 AI 분석 솔루션을 11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 솔루션을 도입한 국내 병원이 현재 100곳을 넘어서면서 앞으로 상업화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기대감으로 오늘 장중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이 비급여 인정 이후에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들어간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추가 매출과 관련된 기대감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업종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AI 시장 규모가 앞으로 17배는 추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1년에는 13조 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오는 30년까지는 무려 237조 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법제화 추진과 관련된 계획을 내놓고 있죠. 27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하는데요.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난 1년 동안 무려 500% 주가가 폭등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고를 외쳐야 될지 혹은 너무 고점인 구간이기 때문에 잠깐 스톱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요. 의료 AI 관련 기업입니다. JLK고요. 오늘 의료 AI 관련 기업도 흐름 좋습니다. 딥노이드도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섰는데 과연 JLK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곰니까 스탑입니까? 저는 스톱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성장성이야 장기적인 2030년도까지의 성장성은 기대가 된다라고 하지만 당장 이 기업의 뭐 실적에서 얼마만큼의 성장이 올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잠시 쉬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은 이 기업의 강점을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뇌 MR 영상센터에서 독점 계약으로 이제 10년 이상의 연구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AI 원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뇌졸중 전 주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AI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한다라는 것들인데 이게 세계 최다 수준의 이제 병원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뇌졸중 솔루션이 한 11개 정도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 기술력이 입증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향후에 성장성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내 그 AI 솔루션이라는 거는 12월에 비급여로 좀 적용이 된 다음에 성장을 하고 앞으로도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유망 산업군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를 좀 재무제표를 같이 함께 보시면서 앞으로 향후 성장주로 좀 묶어야 될 것인지 뭐 그렇다고 가치주로 묶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테마주로 묶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간 매출액을 보면은 38억 원, 34억 원, 영업이익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매출 34억 원 중에서 AI 솔루션 이 부분이 지금 한 21억 원 수준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한 13억 원, 해외 같은 경우는 한 7억 원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AI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한 3억 가량 수준이 된다고 하고 AI 산업 솔루션이 한 9억 원 수준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난 이제 1분기 매출을 좀 봤을 때 8억, 뭐 19억, 10억 원 매출액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자 지금 이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향후에 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인 것 같아요.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 기업도 세대 최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향후에 흑자로 전환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흑자 전환이 언제 될 것인가? 올해 빠르면 올해입니다. 빠르면 올해니까 늦으면 이제 추후에 향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흑자로 4분기에 흑자고 빠르면 올해 4분기에 흑자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연간 실적으로는 적자가 유지가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거래량도 동반되고 추가적으로 조금 약간의 상승은 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적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면서 실망감을 좀 준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감을 가지고 스톱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일단은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가 상승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주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스톱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가가 단기간 과도하게 상승했다. 차익 매물이 언제든지 출회될 수 있다라면서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NBT입니다. 단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제공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바로 주인공은 카카오톡입니다. 대형 고객사인 카카오톡에 에디슨 오퍼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장중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에디슨 오퍼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에디슨 오퍼월은 사용자가 특정 미션을 달성했을 때 다양한 형태로 보상을 주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유저들은 무료로 포인트를 지급받고 쇼핑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전망되고 있는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의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라던가 토스 그리고 주요 IT 플랫폼의 고객사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서 광고 시장은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대감으로 골을 외쳐봐도 좋을지 혹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가며 일단은 스톱을 가야 될지 전문가분과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기업은 MBT입니다. 오늘 23%까지 급등하면서 10,000원 선 돌파했었는데 좀 차익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MBT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기업도 저는 스톱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톱을 드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MBT, 제가 이 기업을 봤을 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캐시 슬라이드입니다. 이 기업이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 플랫폼 중에 하나가 캐시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캐시 슬라이드를 비롯해서 오퍼월 솔루션이라든가 앱테크, 커머스, 메타버스 이런 쪽의 산업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이 오퍼월 솔루션 이 제품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점유율이 한 46%가량을 기록하면서 1위로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일단 이 특정 미션을 완료했을 때 B2B 서비스로 이제 보상, 포인트를 주는 그런 것들이겠죠. 출시 이후에 이제 네이버 웹툰 고객사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네이버 페이, 그리고 토스, 카카오티, 카카오스타일 이런 이제 주요 IT 플랫폼에 진출을 하면서 고객사를 확보를 했다라는 것들이 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거래량도 동반이 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 장기적인 성장성도 물론 매출이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이라는 게 매출만 증가된다고 해서 적자가 나지 않느냐, 흑자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스톱을 드리는 이유들이 영업이익률이 좀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주요 고객사죠. 고객사들의 수익의 한 70%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0% 중에서 이제 인건비도 빠지고 광고 비용들 이렇게 또 플랫폼을 또 유지하는 그런 비용들도 부가적인 그런 비용들도 빠질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판단을 하면은 매출액은 좀 증가됐는데 이제 영업이익 1,200억 정도를 매출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영업이익도 30억 원 수준이 됩니다. 자, 근데 작년 이 정도 수준에서 영업이익의 적자가 좀 났었단 말이죠. 올해 당기순이익이 좀 흑자가 전환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오퍼월 이 플랫폼이라는 게 해외 진출 기대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글로벌 서비스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글로벌 고객사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높은 성장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고 주가가 계속 상승을 이어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서 차익 실현 흐름들도 염두를 해놔야 될 때는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은 이런 테마적인 이슈적인 부분들로서 지금 단기적으로 무상지자를 했을 당시의 주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 소화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올라가면서 우리가 약간 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음봉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스톱 의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인 MBT 같은 경우에도 스탑을 외쳐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된다면 테마성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동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 쪽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종목 오늘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여전한 차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F&F 오늘 장 초반에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4월에서 6월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상향되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 예상치를 밑돌면서 올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F&F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에서 매출액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처럼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전체 매출 구조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이유로 오늘은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저점의 매수 기회로 우리가 보고 고를 외쳐야 될지 중국발 리스크를 우려를 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이은지 캐스터가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지막 기업 FNF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을 외쳐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지금 올라간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네.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야금야금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네, 주춤의 기회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FNF 이 기업의 브랜드를 살펴보면 일단은 MLB, 디스커버리 이런 패션 브랜드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MLB의 인기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도 1분기에도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이 FNF 차이나의 비중이 2021년도에 21%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2022년도는 25% 수준, 올해 1분기는 32% 수준까지 비중이 조금 확대됐기 때문에 중국 관련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다. 라고 분류가 되면서 중국의 경기 악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이 돼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관련 수출주들의 실적 악화 우려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소비 주체인 청년 실업률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중국 청년 실업률이 한 21% 수준으로 사상 신고가 최대치로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7월까지 정규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 기간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조금 더 증가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정규 졸업 시즌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월 이후부터는 이제 석박사 진학을 한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실업률은 좀 안정화 흐름들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이제 중국 쪽에서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리오프닝이 진행이 됐음에도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다.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지냈던 과정이 하루 이틀 있었던 상황들은 아닙니다.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해소가 됐다라는 거는 기대감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치와는 다르게 좀 회복이 더디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좀 쑥으러트린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최근에 주종 흐름들 많이 낮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경기 불안이 확대라는 것들이 위안화 약세로 좀 진행이 되면서 환율에도 국내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위안화로 이제 FNF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제품에 대한 부분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조금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우리 재무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코로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런 봉쇄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던 기간 중에서도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들은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업이익이 3천억에서 5천억 원, 6천억 원, 7천억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거다, 매출액도 줄어들 거다라고 우려는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반영이 계속 하락세를 보여줄 정도의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실적이 좀 낮게 나와주는 것들. 그러니까 공포에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에서 이 종목을 움직이고 있는 게 이성적이지 않고 공포적인 그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사서 좋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투자 발상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기업이 1분기 실적, 지금 당장 이제 접근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로 우려감 있게 발표가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서서히 1분기에서 2분기로 회복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추후에는 이제 살아날 거다,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 부양책 이런 기대감들이 또 투자 심리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 회복세를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때 이 기간들을 좀 노려보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제 PER로 보기에도 불과 9배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 10만 원대 이 부근가의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추가적인 이탈 흐름들을 좀 보여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저평가 매수세도 들어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진 못하겠지만 야금야금 담아갈 만한 구간이 아닌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순차적으로 살펴보시고 실적 회복, 경기 부양책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 나가는 전략들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네. 실적이 꾸준하게 이렇게 뭐 잘 나와주고 있던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던 평균적인 수준이 뭐 12만 원 수준에서 뭐 16만 원 안팎이었던 것 같습니다. 16만 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14만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모아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3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전문가님들의 수익률에 따라서 하수부터 신까지 호칭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정현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종목명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LNF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인 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뭐 종가로 접근을 해도 뭐 크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우선은 LNF 유지를 하고 일단은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쟁사와 비교를 해서 우리 LNF라는 이 기업이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과소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1분기 매출액을 먼저 살펴보면요. 404억 원 영업이익이 나왔다가 단기순이익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161억 원 가량의 적자가 나왔는데 적자가 나온 이유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4분기, 지난 1분기 실적이니까 4분기에 매입을 했던 그런 이제 원자재, 환율 효과도 있을 거고 이런 뭐 원자재 매입, 환율 영향으로 좀 높은 금액을 주고 이제 매입을 했는데 판매가는 또 환율 영향으로 좀 적자가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환사채에 대한 그런 이제 장부상 그 손실이 좀 표기가 됐다라고 해서 1분기가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네. 단기 순이익이 조금 안 좋게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전환사채 평가 손실은 좀 일회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환율 영향도 지금 이제 좀 안정이 좀 됐으니까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을 조금 잘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망치를 보면은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 1조 네. 5천억 원 가량을 보고 있고 한 영업이익이 한 670억 원 가량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가능성들은 있어요. 하회할 가능성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단기 순이익도 조금 더 낮게 나올 가능성들이 있겠죠. 적자는 해소가 됐다. 환율 영향, 전환사채 그런 것들도 해소가 됐고 미래에 대한 이제 성장성들이 주목이 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적자가 그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향후의 성장성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이유를 보면은 일단은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동사의 노력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원재료 내재화에 좀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동사는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서 니켈 함량이 한 90% 가량 이상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2025년도 말쯤에 테슬라에 한 3.8조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소식들도 있고 중국 기업과 수산화 리튬 합작 법인도 설립을 하고 그리고 LS M&M 새만금의 전구체 공장 설립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내재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M의 양극재 판매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응급제 사업 진출로 이걸 좀 해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 성장세, 영업이익의 증가세 이런 것들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건 한 32만 5천 원 정도 수준으로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지금 이제 종가 부분에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의 오늘의 공략주 LNF였습니다. 에코프로만 가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끼셨던 분들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2만 5천 원, 손절가 2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LNF 가격 밴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렬투자 리서치 이정열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